저는 오늘 이제 대통령 취임 일주를 앞두고 5월 3일 용산 정책연구소에서 발표를 맡게 된 용산김씨 김홍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발표라서 그런지 더 뜨거운 박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줌으로도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 조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제목은 기로에선 도시 용산인데, 최근 대통령의 집무실을 이전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정책보다 사람들에게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게 대통령 집무실인 만큼, 상징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한번 문장을 보시고요. 오늘 용산김씨 김홍렬이 마지막에 저 문장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지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 넘기는 것은, 네. 오늘 이 정책 발표, 용산 정책연구소에서 발표가 있다고 포스터를 보셨을 때 저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평소에 저는 이제 궁궐 길라잡이라고 종묘와 사직단 그리고 5대 궁에서 해설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원로 취급을 좀 받게 됐는데 원로 정도 되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 어떤 그 많은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지만 방송에 한번 그 궁궐이 나왔다든가 아니면은 뭐 궁궐의 축전이라든지 각종 문화 행사가 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오거나 관람객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그게 집중되어 있던 경복궁 뒤에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이슈가, 제가 집무실 이전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고, 또 그 또한 우리에는 역사로 하나에 남을 겁니다. 역사는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라고 우리는 또 배워왔고 했지만, 우리는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나눠야 되고, 소통하겠다라고 하지만 국민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일단 내가 다 장을 만들 테니 만들고 나서 들어와 라고 하면 그게 과연 소통의 첫 방식일까? 그런 의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치적 행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우리의 도시 공간이 아닌 정치적 행위는 때로는 시대 정신을 조금 왜곡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저는 전제가 조금 그런 게 좀 깔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금 배경에 지금 깔아놓은 용산의 집무실, 지금 여기에 빈탄 국방부 부지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선 발표 두 발표에서 많이 보셨던 집무실과 이제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장이 제가 표기해드린 이 지역인데, 과연 그런 곳들이 어떻게 지금 바뀔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지금 이게 서울의 현재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건물들이 많이 앉아 있는 지도는 많이 봤을 텐데, 이게 GIS로 지형만 보면 지금 현재 도시는 이러한 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복원된 청계천도 이렇게 보일 거고요. 청계천이 있고, 그 다음에 경복궁 뒤에 지금 청와대라고 하는 지역이 경복궁의 역사와 함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조선시대 경복궁부터 해서 대한민국 청와대, 어떻게 보면 올해 2022년까지의 그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청와대 뒷산인 백악, 아까 김신조 말씀해 주셨죠. 김신조 사건이 있었던 그 백악산, 북악산의 이야기부터 인왕산, 그 다음에 내려와서 남산, 그리고 동대문의 낙산, 이렇게 서울의 역사 도심이라고 하는 게 많은 변모가 생길 겁니다. 이제 청와대가 빠짐으로 해서. 그러면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은 역사 도심을 제대로 바꿔보겠다라는 밑그림까지 그려냈어요. 하지만 그 땅이 종묘 앞에 어마어마한 또 아파트와 함께, 물론 과거의 현재가 어떻게 대화하는지는 거기서도 한번 전 지켜볼 생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역사도심의 이러한 중요한 정치의 핵심이 이제 빠지는 경우와 그걸 받아주는 용산이 어떻게 받아주는 건가, 그 과도기를 또 한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1950년대 이건 미군이 작성한 지도입니다. 그 당시의 서울이라고 하는, 1950년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로에 해당되는 역사도심,
외에는 용산밖에 없었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한강을 건너 내려가면 영등포라고 하는 공업지대가 있어서 서울이라고 하는 게 영등포, 여의도, 용산, 그리고 오늘날 중구와 종로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땅콩 모양처럼 되어 있던 게 50년대인데 미군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에 빨간색 동선 한번 잘 보십시오. 빨간색 동선이 경무대에서 이어서 내려와서 쭉 내려오는 용산에 미군들이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지금 국방부를 이전하는 이 지역까지 빨간색 동선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도로는 아까 첫 번째 안태홍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평으로 연결되는 1호선 라인과 함께하는 인천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그 50년대 유일한 도로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방한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때는 김포 비행장이 아니라 여의도 비행장에 내리셔서 이 라인을 따라서 들어오는 라인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통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심각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 그때는 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도시가 1950년대 도시가 오늘날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한 이러한 빽빽한 밀집된 도시로 바뀌었을 때 교통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어떤 개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발언은 저는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고 이게 미군 기지 내에서 촬영을 제가 해놨던 건데 이게 국방부의 청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합참 건물이고 시설본부의 건물인데 이게 어차피 지금 제가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인께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다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멀리 남산이 보일 듯 말 듯 타고 가는 살짝 보이지만 이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국방부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거고 여기에 담장 너머에 있는 게 뭐냐면 헬기장입니다. 여기 헬기장이 있다는 것도 국방부 사람들만 알았지 이촌동 주민은 다 알죠. 왜냐하면 맨날 헬리콥터 뜨고 내리는 소음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의 대통령이 이게 헬기를 타고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통에 대한 건 이미 이전 발표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담벼락, 헬기장 담벼락도 최근에 지난주에 다 허물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속도를 엄청나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여기 딱 섰을 때는 어마어마한 녹지가 깔려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용산공원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렇게 어렵게 국방부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던 서울시의 온전한 용산공원 계획이 윤석열 당선인, 이제 대통령께서 다 만들어 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용산공원 조성의 업무를 맡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땡큐하고 감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되게 많은 또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용산을 키워드를 이슈로 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장은 용산역 뒤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개발의 용산 정비창부지라고 하는 곳에 개발의 사업과 용산의 비전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집무실 시대에 새로운 용산과 서울의 모습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건 약 10년 전에 이러한 용산의 마천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표까지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코레일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무산이 됐죠. 그래서 빈 땅으로 남아있던 것이 다시 우리에겐 기회의 땅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한 땅들 사이사이에 이러한 라지팍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산공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보스턴이라든지 시애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런 도시를 보고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돌아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땅값을 따지기 시작하고 공시지가를 따지기 시작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안 미칠 거냐만 따지지 이러한 라지팍과 도시의 결합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이 여전히 없다라는 것만 한 거고 출장만 다녀오셨고 말기지는 어떻게 쌓는지 안 쌓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우리 일반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던 이 문제일까? 제발 내 앞마당에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내 뒷마당에 만들지 마세요. 그런 게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 아니 폐기물 이런 것만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러한 사회적 갈등 양상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 집무실은 제발 제 앞마당에 만들어 주세요라는 것보다 내 뒷마당에 만들지 마 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적 갈등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용산공원에 약간 집중해서 보면 정말 어렵게 각
대통령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노가 같이 그런 당은 달랐고 군 출신이고 많이 달랐지만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가치를 담고 오늘 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특별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건들지도 못했고 소파 협정에 의해서 반환되는 부지의 공원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국토부가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진행해오던 건데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말투에 좀 빗대면 지금까지 뭐 했노? 국방부는 협상을 받기 위해서 뭐 했노? 국토부는 공원 만들기 위해서 당선자 만들어놓고 10년 동안 뭐 했노? 그런데 하지만 그 뭐 했노라고 했을 때 한 분이 나와서 다 해주셨죠. 예, 당선인이 빨리 반환받고 공까지 다 만들어주니까 내가 뭐 했노가 아니라 내가 할게라고 해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한 답보다는 유엔사라든지 수송부라든지 미군들한테 반환받을 부지의 개발에 대한 것만 눈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원을 어떻게 만든다는 솔직히 별 관심 없어요. 왜냐? 용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이미 어마어마한 개발을 했고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오른쪽은 아주 실망감에 젖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백의 논리의 땅이 용산이거든요. 한번 지도를 다시 보면 여기는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긴 그림자가 많습니다. 그 말은 아파트 부지가 이미 많이 올라갔고 여기는 이제 재개발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제2선거구에서는 더 빠르게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1선거구는 하시겠죠? 네, 해야죠.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의 논리나 이런 국민들이 할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은 이렇게 국회를 찾아와서 진정성 있게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오염, 그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오랫동안 해오면 어떤 단체로 보냐면 그건 반미단체라고 봅니다. 내 집에 수돗물을 틀었는데 오염물이 나오면 그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피켓을 드는데 그게 반미주의자라고 해버리면 국가는 도대체 국민에 의한 국가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 솔직히 이분들 저는 자주 이제 만나요. 왜냐면 어느 토론회 가든 어디도 오십니다. 일관되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용산공원이 지친다 지쳐. 10년 동안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고 국토부가 작년에 국민권고안까지 만들어내서 국토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해서 하겠다라고 이런 그림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국토부는 숙제의 땅이라고 해서 여기에 빈 땅들에 대해서는 공원부지로 편입 안 하고 있다가 작년 12월 달에 공원부지를 다 편입을 시켰어요. 여기 전쟁기념관, 국립조원박물관, 방해산업청부지 다 편입시켰고 그 다음에 국방부 부지만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미 용산공원 부지가 이미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 테두리는 온전하게 용산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심장의 모양으로 서울의 심장이 되면서 쿵탕쿵탕 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의 우려는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해보고자 저는 주한미군과 어떤 연결고리를 맺어서 반환된 부지를 이렇게 좀 옛날에 역사가 있는 것을 지금 사람들과 활용해보면서 이 건물을 살릴지 말지 고민을 해왔는데 이것이 과연 저는 이게 참여민주주의라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을 잘 담는 용산공원이 기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도 한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왜냐? 정부가 반환했답니다. 그럼 국방부는 여기를 나가라고 해요. 우리한테. 서울시 나가라. 이제 이건 팔아야 될 땅이니까. 왜냐? 그때 전 실망이 뭘 했냐면 그때 김현미 장관께서 831 부동산 정책하면서 3,100가구를 넣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국가는 빨리 진행하는 걸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용산공원은 어떻게 국토부는 용산공원 이거 좀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말했던 이거 부지 다 포함시켜줄게 용산공원으로 국립조원박물관 방해산업청부지 군의아파트 넣어줄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뭘 했냐? 장교 숙소 5단지라고 이걸 개방했더니 인스타그램에 난리가 났죠. 여기 장소가 어떤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내판 가서 줄 서서 사진 찍는 거 인스타 하는 거에 다 매몰됐습니다.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냥 캠프킴 저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 캠프킴이 또 오염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걸 설득하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저거보다 인스타그램 한 방에 터지는 게 더 낫네. 나는 맨날 매년마다 행감, 국감 받아가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거 안내판 하나 잘 남겨가지고 인스타그램 사진 찍어주는 게 훨씬 좋다니까 저기 예산을 국토부가 갑자기 많이 투입하더라고요. 이게 국토부의 정책인가?
이것도 정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담장이 여기 이 담장인데 파크타워라고 하는 그 1선거구 쪽에 라인에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인이 또 살다 보니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이 사람이 이런 뷰에 사는지 몰랐습니다. 우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자기 거실 앞에 마주보고 생겼네. 우와, 이건 내빈이 따로 없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모든 통수권자의 마당이 아니라 여기 아파트의 사람들의 마당이 돼버렸네. 그래, 이것도 소통이야.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데. 이 담장이 이제 다 허물어져서 녹지 만드는 거. 아까 그 큰 그림이랑 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빨리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욱 더 많이 들었습니다.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아까 그 몇 개 뭐 소통의 장소를 만들면 끝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판문점에 급방문했습니다. 깜짝 방문. 그때 어떤 게 있냐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 여기 내려서 판문점을 갈 때 모든 교통을 다 막았죠. 아마 그건 또 잘 안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경험을 했는데 왜 이게 막히고 있지? 라고 한 30분 넘게 기다렸거든요. 삼각지에서. 근데 거기 있던 저만 완전 바보 됐습니다. 통제한다는 걸 왜 모르고 들어왔냐 해가지고 잠깐 나와봐라 해가지고 누구냐 우스갯소리로 용산 김씨여 말했다가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발표를 들으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이게 무슨 일인지. 예. 아무튼 이러한 반환되기도 어렵고 반환부지도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기대는 대통령에게 모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토부가 백날 이런 거 해봤자 공청회 열어서 정비구역, 종합정비구역 저걸 100개를 바꾸어서 그 다음에 용산공원 이런 정책을 발표한 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간과해야 될 것은 국방부가 이제 나가게 됐잖아요. 그 사람도 어디 갔을까요? 하루아침에. 자기 가고 싶은데 갑자기 용산에 있는 사람이 저기 땅끝마을로 가고 싶을까요? 세종이나 저런 데로? 그 반환 공원부지로 들어가기로 했던 방위사업청 부지에 다 비워놓은 건물이 다시 이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게 들어가려면 용산공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공원부지로 하려고 했던 걸 이 시설을 공원시설이 아니라 다시 군사시설로 바꾸는 작업들의 특별법에 의해서 가장 상위법인데 그 절차를 가야 되는데 무시하고 다 들어간 겁니다. 위법행위 아닙니까? 대통령 그렇다 치더라도 국방부는 이사 갈 거를 바깥에 길에 좀 쌓아놨다가 위원회 다 열어놔서 몇 개월 뒤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공원부지를 어렵게 한 걸 군사시설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 사업은 이렇게 업무가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 공무원은 어떻게 일하냐면 조직 체계에 의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일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용산공원 일은 잘못했다고 월권의 이야기를 듣는데 월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미군기지 반환받아야 되는 거고 조금 정해야 되고 그걸 또 공원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운영 관리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2017년 버전이지 18, 19, 20년 버전은 매년마다 따로따로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풀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잘 매칭이 되는 이걸 잘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이제 성장하는 발판, 소셜 네트워크가 소셜 캐피탈로 바뀌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건데 과연 이런 거 백날 이제 논문을 쓰던 한은 이건 다 헛방이 돼버렸다. 제가 용산국가공원 조성을 위해서 업무 네트워크로 지금 용산공원 박사 논문을 썼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논문의 결론은 대통령에게 보고 잘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끝이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는 70년대 돌아갔다라고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전문가 역할이 이제 뭐가 있을까? 마지막에 이제 막바지로 돌아왔는데요. 진시황,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도시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역사 도시로서 관광 도시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과연 이 라인에 지금 대통령이 들어올 거냐?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 명은 현대 도시를 만들었던 건축의 3대 거장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유의미하게 모든 도시를 만들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카테고리에 우리 머물고 있지 말고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라면서요. 선진국답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집무실 하나 만들려고 국방부에게 가버리면 자기 집무실 하나 만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다음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사는 집 때문에 문제면 이제 국방부 부지에 내 집 만들겠다라고 예산 바로 편성해서 국방부 부지가 전체가 그냥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는데 그거 왜 못하겠어요? 지금은 급하니까 돈 없으니까 하는 거고 이제 내년 내후년에 1년 해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준다. 미안하다. 예산 반영해라. 그 안에 이제 국방부 부지가 전체적으로 청와대 부지 전체처럼 다 될 겁니다. 국방부는 천천히 이제 계룡대로 내려가거나 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집무실 이전이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이게 좀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 보고 느끼고 해야 되는 용산 미군 기지가 대한민국 정신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 새로운 시대 제왕적 공간이란 걸 이제 던져버리고 하겠다라고 하지만 과연 지금 미군 기지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의 청년들이 강제 징집돼서 일본의 천황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나가던 게 용산 미군기지 용산 일본군 병영이었습니다. 그게 한국 전쟁 이후에는 미군들이 와서 이게 잘 모르니까 이걸 추군비라는 글자를 드러내고 자기네들이 미 8군 전몰자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위치를 이동시키고 원래 위치에서 이 위치를 왜 이동시켜야 됐냐? 이게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이건 미 8군 사령부 옆으로 옮기고 이걸 했다가 지금은 미 8군 사령부랑 주한미군사가 평택으로 갔죠. 그럼 그냥 가느냐? 이걸 그대로 들어서 평택을 갔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용산으로 우리 역사 이야기 이제 해봤자 허망하지 않을까요? 오늘 세원 씨 오셨으니까 VR로 그거 한번 가능해 주실까요? VR로 하면 그렇다고 용산공원에 전부 다 아파트 만들고 좀 VR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허망함까지 드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의 정석 기본부터 실행까지 어떻게 보면 사탐 영역이지만 과탐 영역으로 좀 와야 된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의 비전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에 이제는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기념비를 말씀드렸는데 그 메인 포스트 이야기고 사우스 포스트 이야기는 조선의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폭격 맞아 없어져 버린 그게 미군이 원톤 병원을 만들었죠. 원톤 병원의 소재로 만들어졌던 게 영화 괴물의 첫 장면. 네, 뭔가 했던 독극물이 방류돼가지고 한강에 하는 게 여기 일입니다. 이제 이게 없어지고 나면 원래는 여기에 일본군의 관저 터를 복원을 해서 용산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국토부 계획인데 지금 그 계획이나 이 계획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죠.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든 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집무실 이전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공원을 만드는 모든 일, 협상하고 모든 환경오염 정하는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얻은 세금으로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정치로만 움직이니까 희망이 없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제가 이런 어두운 시대보다는 용산공원이 정말 잘 돼가지고 저도 옛날에 이런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입고 면도도 좀 예쁘게 해야 돼. 뭘 좀 발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뛰어놀고 제 아들에게 저는 이제 돈도 없어요. 말이 용산김씨지 지금 주소지는 마포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용산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제가 백날 벌어봤자 집 한 채도 못 사기 때문에 그것보다 용산공원 조성을 정말 잘해서 이 용산공원이 만들어지는 그 의미와 그 가치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게 자랑스럽게 용산에 사는 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까 말씀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서 물려주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용산의 김씨로 시조로 진짜 계보를 남기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시간 좀 오버했습니다. 열띠게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번부터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정책연구소에서 깊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초대해 주시면은 더 재밌고 알찬 이야기로 반환의 현 주소와 우리 숙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그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그런 도시들은 이제는 살인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예, 그런 사례에 매몰되면 그렇게 해서 또 전문가들이라고 나와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거 이제 미국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맞게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자. 대통령 집무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50억, 50억짜리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오래 있을 자리는 아니다. 제가 풍수가는 아니지만 지금 도시의 공간으로 보면 그건 우리나라의 상징이 아니다. 그건. 예, 그냥 잠깐만 있다 가셔라.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이 다시 올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계속 다시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국방부 따야 돼요. 네, 같이 가야죠.